자, 두 번째 발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신미정 장학사님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신미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이 있습니다. 선택이 강조된 것으로 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통 과목을 먼저 도입했습니다. 공통 과목은 주로 1학년에 수강을 하게 되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 탐구, 실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수능 반영 과목은 한국사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 과목을 다양화해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 많은 과목들을 넣어놔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에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치중도가 높았던 만큼 그것에 대한 비중을 감하기 위해 총 이수단위 180단위. 여기서 총 이수단위라고 하는 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에 배우는 교과의 총 단위수가 180단위임을 의미합니다. 그 180단위 50%, 즉 90단위 안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우게끔 되어 있고 한국사 6단위가 포함되어서 국영수는 실질적으로 84단위 이내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선택 과목군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목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과별로 심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교과 간 융합 학습, 그 다음 진로를 안내하는 학습, 그리고 실생활에 좀 더 밀착된 학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학교는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지침을 통해서 이를 엄격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들 아다시피 자동봉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4가지 영역을 합친 것으로 3년간 24단위를 해서 총 204단위를 학생들은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는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일반적으로 등급이 나오며 성취도는 5단계로 표시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상 2,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진로와 연계된 첫 번째 갈림길이 갈라지는 부분이자 수능 선택 과목, 수능 필수 과목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며 성취도 5단계로 표현됩니다. 이 일반 선택 과목에는 예체능 과목이 있는데 예술과 체육 과목은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나뉘어지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수, 미수 처리가 되는 등 나중에 표가 하나 더 나올 텐데 그걸 보고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연계성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분으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으며 성취도도 3단계로 표시됩니다. 전문교과로 가시면 전문교과 1 특목고 과목입니다. 전문교과 2 특성화고 과목이고요. 이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을 일반고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과목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성적 처리도 동일하게 등급 나오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 표시하게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율활동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주제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의주제활동이 가장 잘 운영되는 예를 들자면 물화생지 선생님 네 분과 그 다음에 사탐 과목 선생님들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 해서 영역별로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창의 주제 활동을 선택하고 그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해당 영역의 선생님들이 이 자율활동 시간에 지도교사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주제를 선정하고 혼자서 활동을 하든지 두 명이 조를 이루어서 활동을 하든지 하는 이러한 그 자유로운 창의 주제 말 그대로 창의 주제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창의 주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가 두드러지게 홍보 활동을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육계획서 안을 들여다보셔야 저 주제 활동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적성과 흥미, 진로와 연계된 활동이라서 그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선택 과목과 동아리 활동의 그 동아리 내용과 연계해서 조금 더 진로와 관련된 스토리가 뽑혀져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학교에 아주 좀 열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로활동은 창체 시간 중에 주 1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순수하게 진로활동도 하지만 진로 독서를 3년간 1시간씩 배정을 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도 학교를 지나가시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학교 교육과정이 얼마나 다양하게 크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기초교과,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말합니다. 선택 과목군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독서와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필수 과목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이러한 그 선택 과목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전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관련 주요 과목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예를 들었습니다.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두 번 열어서 2학년 2학기에 예를 들어서 물리학 1을 선택하는 바람에 화학을 선택할 수 없었던 학생이 있다면 3학년 1학기에 화학 1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하여 편성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으로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 학급 정원의 70% 이상이 희망할 경우 개설을 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선택 과목 안을 들여다보시면 수학 관련 과목들, 그 다음에 영어 1, 2 같은 경우는 수능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안에도 아주 낯선 과목명이 많이 있습니다.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그 다음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2021년 2학기부터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그 외 영어에서는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문학 읽기 등 해서 과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 영역인데요. 탐구에서는 사회와 과학 두 파트가 있고 일반 선택 과목 탐구에는 전부 다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지리 계열과 역사, 그다음 일반 사회, 윤리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물화생지 4개가 있고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면 물화생지 2 과목을 듣고 조금 가볍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등의 과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체육예술 과목 보이시고요. 마지막에 생활교양 과목인데 기술과정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2 외국어 관련 과목도 개설이 되어 있고 한문 있고 그다음 교양에 이제 저희가 빨강색을 칠해놨는데 교양 과목을 들여다보시면 교양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수 미이수 처리가 되는 과목입니다.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등의 과목이 있는데 듣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들을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안에서의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자료집이 탑재되면 다시 열어보시고 거기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성적 기재 방법인데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제일 끝에 석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에 ABC로 표현되고 오른쪽 제일 끝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년별 과목 선택 개요입니다. 1학년에는 공통 과목을 주로 듣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이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일본어 정도의 선택지 정도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다라고 할 수 있고요. 2학년에 가시면 1학기, 2학기 동안에 학교 지정 과목으로 수능 필수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학생 자율로 2과목이나 3과목 정도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진로를 고려하여 1차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3학년 과목에는 전체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6과목, 4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24단위의 과목을 선택해서 총 12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진로 관련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2학년, 3학년 때 들을 과목을 1학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1차로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내년과 후내년에 들을 과목까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들을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7월에서 9월 사이가 되면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예입니다. 상경 계열로 집중을 해서 가신다면 빨강색을 칠해놓은 과목들이 보이실 겁니다. 사회에서는 경제, 생활교양에서 실용경제, 그 다음에 사회의 또 전문교과에서 가져온 한국사회의 이해, 그 다음 수학 계열에서는 경제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언뜻 봐도 이 학생이 수강한 과목만 봐도 어떤 진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외국어 집중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영어 관련 과목을 많이 수강하고 생활교양 가시면 중국어 1, 중국어 2, 중국어 회화까지 해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명하게 과목 선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술 중점의 학생의 경우입니다. 수학이나 영어 관련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은 없고 그 외에 나머지 과목에서는 가볍게 선택을 하고 예술 체육 쪽에서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전공 실기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합 집중의 경우에는 수학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이 두드러지게 3과목이 선택되어서 학생이 자신이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과학에서도 물리학 1, 물리학 2, 물리학 실험해서 세계 위계를 맞춰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4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린 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편성을 하고 선택을 한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강되기도 하고 가르칠 과목의 선생님이 적절하지 않아서 또 폐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미개설 즉 폐강 과목의 수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간의 플러스 교육과정, 그다음 대학과 협력해서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온라인 바로교실 수업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추가 이수 아까 180 단위를 들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추가 이수가 되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과목 간 위계는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은 수강할 수가 없고 2, 3학년 가능하고 그다음 학생 모집이 되지 않으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다음에 아까 국영수 비중이 50%로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국영수 과목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의 시기는 시간적으로는 주말과 방과 후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학교 내 개설이 된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업무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 민원 전화의 대다수가 학생이 자신의 과목을 변경하고 싶다. 근데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의 전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업무 일정을 한번 보시면 좀 대비가 잘 되리라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는 딱 여기입니다. 7, 8, 9월 요 정도에서 학생 과목 선택은 수요조사까지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 일어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학교는 3월 달부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를 아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진로 탐색 활동을 매우 충실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창체 진로 시간을 활용하든지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 과목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든지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활용해서 학생이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진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 학생 과목 선택이 있고 10월 달에 교과서 주문에 맞춰 가지고 그 언저리에 이 작업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교원 수급 작업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는 이 일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 학생이 이 과정을 제대로 충실하게 지키지 못해서 이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원 수급이 끝났다라는 것은 개설하는 과목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고 학생의 이동에 따라서 과목이 다시 개설이 됐다가 폐강이 됐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또 거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지금 특히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나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1차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목의 편성 단계에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학년별로 과목을 열어놓았는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단계에 맞춰서 학생은 자기 진로에 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부터 진로 선택, 전문 교과에 가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양한 과목을 편성해 놓았는가 진로를 따라서 심화학습이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과목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소인수 과목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도 뭐 9명, 7명, 13명 이런 과목들이 학교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수업을 열어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중요도를 말씀드렸는데 교과의 과목과 창체 동아리 활동이 연계되도록 해서 학생의 진로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부분인데요. 학생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생의 상담 활동을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2학년 과정이 끝났는데 진로가 바뀌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특히 물화생지가 가장 심한데요. 그전에는 물리를 선택했다가 이제 생물을 가야 되겠다라고 학생은 생각하는데 3학년 1학기에 가면 생물원이 개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2학년의 생물원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학년제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무학년제로 아예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례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만큼 신속하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학부모님들께 또 학생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도 교육과정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래지향적 학생 역량의 함량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의 가장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정보 관련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보 교과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고 개설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은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을 갖추기 위해 과목적으로 환경, 그다음 전문 교과에 있는 생태와 환경 등의 과목을 개설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수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A고와 B고의 사례가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수가 1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그냥 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봐야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지원하고 있는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로 과목 선택의 수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힘을 쏟고 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1차적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고,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계획서나 학교 알림이 등의 사이트 등을 통해서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열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1, 고2까지도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나를 드러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모든 고민들의 바탕에는 나의 진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화두로 삼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과정 연수와 관련된 자료집 탑재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11월 달에 알고 가자 우리 아이 미래를 여는 교육과정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 안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 연수 과정을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활용하시기 좋지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집은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시민학부모란에 교육과정 정보센터 자료실 내에 자료번호 64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3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되면 고1 학생용 과목 선택 안내 자료 책자가 배부가 됩니다. 입학 후 한 3월경에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올해 배부된 자료집은 자료번호 59번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